자, 우리 테스트 본 것 중에 일단 앞에 1, 2, 3, 4들은 동그라미가 많아 보이던데, 그지? 동그라미가 많아 보이던데, 야, 그래. 야, 1, 2번 중에 틀린 거 있다. 1, 2번 틀린 사람. 1, 2번 중에 1번은 기억? 야, 1번 같은 경우에 야, 이 정도 문제를 틀리면 이거 유찬이 공부 안 한 거야, 진짜. 이 정도 이거 수십 번 나오는 문제 아니니? 야, 시간 그래프 나오면 넓이가 뭐야? 넓이가 이 밑넓이가 뭐야? 그래, 충격량이고 충격량이 곧 뭐야? 거기까지 아는 놈이 왜 틀렸을까? 그럼 봐봐. 정지하고 야, 그러면 봐.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여기서 나중값이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초 동안에 물어보면 1초가 나중인 거고 2초 동안 물어보면 2초가 나중이 되는 거거든. 여기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데 지금 보기 기억에 보면 2초인 순간이라고 했으면 봐봐. 0초부터 2초까지 전체를 보는 거야. 그럼 0초일 땐 어차피 멈춰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이 0이거든. 그러면은 이 나중 운동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나중 운동량이란 얘기야. 이거 넓이 구하면 얼마 나와? 요거 30이니까 요 밑넓이 30 나오잖아.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30인 거고 그럼 나중 운동량이 30이란 얘기잖아. 그 나중이 언제? 2초일 때. 그럼 결국 2초인 순간에 운동량이 30이라는 거야. 그러면 질량이 얼마래? 3kg인 거잖아. 그럼 그때 속도를 곱한 값이 30이란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2초인 순간의 속력은 얼마가 나와야 돼? 10m/s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 2, 3, 4번은 잘 한 것 같고 5번 문제 한번 봐봐. 5번 많이들 틀렸던데 5번. 맞지? 자, 우리나라 주변에는 3개의 판이 만나요. 거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3개의 판이 만난다. 응? 3개의 판이 만나는데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자, 우리나라는 무슨 판에 속해 있어?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대륙판에 속해져 있지, 그지? 유라시아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여기 일본 섬이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에 필리핀판이라는 판이 하나가 있고, 응? 이쪽에 큰 태평양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됐어. 야, 얘 대륙판이라고 그랬지? 얘 해양판이거든? 얘도 해양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경계 있지, 요 경계. 봐라. 여기는 어때? 지금 문제에서 여기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놨지. 야, A하고 A' 사이를 보면 대륙판과 해양판이잖아. 니네 시험 볼 때, 공부할 때 나오는 대륙판과 해양판 딱 어차피 그림이 2개밖에 없거든? 여기 우리나라 주변이거나 남아메리카 주변이거나 2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대륙과 해양이 만나면 무조건 해양이 대륙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이 되는 거라고. 이쪽이 A 쪽이고 이쪽이 A 프라임 쪽인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 거야. 맞아? 여기 일본 섬 생각하면 여기가 일본 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양판이.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랬어?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갈 때는 가벼운 판 쪽으로 갈수록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 깊어진다 그랬지. 맞아? 그럼 보기 기억을 봐봐. 이번에 B네. 자, 여기 봐라. 여기지, 지금 B는 여기가 있잖아, 여기. 자, 참고로 해양판과 해양판이거든?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특히 필리핀판하고 해양판, 태평양판은 둘 다 해양판인데 얘네는 이렇게 가까워지는 애들이거든? 발산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해양판끼리도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 얘도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거든?
해양판이 하나가 있고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가 B 쪽인 거고 여기가 B 프라임 쪽인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태평양판에서 필리핀판 쪽으로 갈수록 마찬가지로 지진이 일어나는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야. 똑같아.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들어가던 어떤 해양판 밑으로 또 다른 해양판이 들어가면 가벼운 판 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진원의 깊이는 깊어지는 거야. 그럼 거기 보기 기억에서 B에서 B 프라임. 그럼 봐봐. 반대를 물어보잖아. 여기서 일로 갈수록 깊어지는 거니까 보기에서는 여기서 일로 갈수록이라고 돼 있잖아. 맞지? 그럼 진원의 깊이는 얕아지는 게 맞는 거지. 일로 갈수록 깊어지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오면 얕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섭입하는 판의 각도를 물어봤잖아. 맞지? 자, 니네 거기 보면 그 점선 표시되어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점선이 하나 표시되어 있잖아. 그지? 점선이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 이게 뭐냐면 깊이야, 깊이. 요 지점에서의 깊이. 그러면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0. 여기가 200. 100이잖아. 그치? 요거를 평면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면 이게 사실 척도거든, 척도. 척도가 조금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깊이가 300km가 된다는 거거든. 그 판 섭입대까지의 깊이가 300km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A하고 A 프라임이 있어. 자, A 프라임에서 A 거의 다 가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요쯤 가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깊이가 300km가 된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근데 지금 B는 봐봐. 100km, 200km,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같은 깊이를 나타내는 선의 간격이 좁으면 그만큼 심하다는 거야, 경사가. 등고선도 비슷하잖아. 그러면 여기다 B를 그린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굉장히 더 급하게 들어간다는 거야, 판이. A 프라임에서 A 쪽으로는 판이 좀 완만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참을 가야 300km가 되는 거고, 섭입대까지. 얘는 조금만 가도 300km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섭입하는 경사는 이쪽이 더 급해야 되는 거야. 이쪽이. 그럼 니은 섭입하는 판의 섭입 각도는 누가 더 큰 거다? B에서 B 프라임이 더 커야 된다. 여기가 B이고 B 프라임이거든.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지? 각도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야.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선생님 뭐라 그랬니? 두 판이 만나서 하나의 판이 들어갈 때는 화산활동은 무조건 어디서 일어난다고? 가벼운 판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난 결과 만들어지는 열도도 무조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가벼운 판에서. 그러면은 화산활동은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 중에서는 유라시아판 쪽에서 활발하다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딕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은 그냥 무조건 틀린 거야. A 프라임이 됐건 B 프라임이 됐건 하나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멘틀 대류가 뭐 하는 거야? 하강을 하는 거야, 하강.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지. 이제 멘틀 물질이 하강한다라고 표현해야 돼. 상승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또 자, 뒷장에서 또 아까 공통적으로 많이 틀린 게 있었는데 너희 공통적으로 많이 틀린 게 있었는데 7번은 예시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면 아마 나중에 틀리지 않을 거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11번도 많이 틀린 것 같던데 11번 봐봐. 11번 맞았어? 유찬이 틀렸고 태율이 11번 틀렸고 자 11번 오이 내 볼펜을 여기다 내가 냅두고 갔었네. 이거 일주일 동안 그대로 있었네. 여기 이 강의실에 일주일 만에 왔는데 내 볼펜이 자 11번 다음 주에는 더 어려운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 진짜 졸라 어렵게 한번 봐보려고 그래. 우리 참 직보 일정 까먹기 전에 그거 먼저 얘기해야 된다. 참 그거 생각났다. 우리가 직보가 언제냐면 자 봐 7월 2일이거든.
7월 2일 날 직보를 하는 거야. 7월 3일 날 시험이잖아, 너희가. 맞지? 잘 들어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날 선생님이 들어가는 1학년 낙생고 빼고 다 같은 날이거든. 분당, 서현, 한솔. 그래서 언제부터 할 거냐면 그냥 1시부터 할 겁니다. 니네 통과 말고 또 뭐 봐? 없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잘 봐. 직보 시간은 1시입니다. 부터입니다. 10시까지입니다. 단 무조건 10시까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5시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봐서 얘는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는데 큰일 났는데 하는 친구들은 쭉 알겠지?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는데 쭉 10시까지. 그치? 어차피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통과만 보는 거니까 집에 가서 할게요. 그러면 학원에서 빡세게 하고 집에 가서 물론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10시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적당한 시간에 가서 본인이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근데 어쨌든 5시 이후에 더 하고 간다.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공부가 아직 많이 덜 돼 있다 싶은 친구들은 남겨서 더 하고 보낼 거다. 그러나 너무 늦지는 않게 보내겠다. 알겠지? 그리고 중간고사 때 우리 직보 해본 사람들 알겠지만 많이 바쁘지 그날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해 오면 그거 열심히 풀면서 열심히 질문하시고 선생님이 어차피 한 강의실에서 하게 될 것 같기는 하거든.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준비하는 자료,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준비하는 자료에서 그 다음날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지. 니네 다이오드 같은 것도 그 다음날 바로 나오지 않았냐? 그지? 그러니까 뭐 100% 다 나온다는 아니지만 전날 푸는 문제가 그 다음날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밥 먹고 늦게 오고 이러면 뭐 늦게 가는 거야. 그지? 일단 1시부터입니다. 시간은 가급적이면 엄수 바라고요. 그지? 자, 11번 일단 봐보자. 11번. 야, 근데 생각보다 9번 문제는 다들 맞췄니? 9번. 9번 맞았어? 9번은 보니까 아까 잘 맞춘 것 같던데 9번 문제는? 9번 어때? 맞았어? 넌 뭐 이상한 거 틀렸어? 재원이? 그러니까 아니 어려운 거 맞추고 그런 이상한 거 틀리지 말라고. 자, 11번을 봐볼게. 자, 11번. 자, 볼게. DNA는 항상 두 가닥으로 돼 있잖아. DNA 가닥 1과 2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중에 하나로부터 전사된 RNA가 있는데 그걸 안 알려줬죠. 가나다로 줬지, 가나다. 그러면 가나다 중에 두 가닥은 DNA이고 하나는 RNA일 거 아니야. 근데 RNA를 찾는 방법은 매우 쉬워요. 자, 봐봐. 여기에 염기가 쭉 써져 있어. 근데 염기가 5종류가 써 있는 거잖아. 지금 A, G, C, T, U 5종류가 써져 있는데 RNA는 타이민이 없을 거고요. 유라실이 있겠지, 그치? 그럼 그 유라실을 갖고 있는 애가 RNA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지금 봐봐. 여기 15, 25, 25,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기억, 니은, 더럽게도 많이 해놨네, 이거. 25, 디귿, 그지? 그 다음에 리을, 미음, 영, 비읍, 시옷, 이음, 지읒, 이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얘네들 각각의 합은 다 100인 거잖아. 봐라. 타이민이 없는 애가 무조건 RNA입니다. 얘가 무조건 RNA야. 그지? RNA야. 그러면 나머지 가와 다가 DNA를 이루는 1과 2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맞지?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 DNA가 이렇게 두 가닥으로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주형 가닥이면 맞은편에 있는 애는 뭐라 부른다 그랬지? 비주형 가닥 또는 암호 가닥이라고 부르는데
니네 주형 가닥이 전사돼서 RNA가 되는 거잖아. 봐. 얘랑 상보적이고 RNA가 만들어질 때도 상보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RNA랑 암호 가닥이라는 애가 염기가 똑같다 그랬어. 뭐하고 뭐만 달라? 여기에는 T가 있고 여기에는 U가 있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염기 개수나 이런 게 동일하다 그랬지. 그치? 그럼 봐봐. 가하고 다가 DNA를 이루는 애인데 얘가 RNA이면 둘 중에 하나로부터 전사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전사가 된 놈은 주형 가닥이고 그렇지 않은 놈은 암호 가닥이잖아. 얘가 암호 가닥이라는 거 알 수 있니? 왜? 선생님이 봐봐. 니네 RNA에 만약에 지금 저기 아데닌이 25개 써 있잖아. 아데닌이 25개면 이 아데닌은 주형 가닥의 타이민으로부터 전사가 된 거야. 맞지? 그러면 얘는 원래 아데닌하고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25개란 얘기는 타이민이 25개란 얘기고 여기 25개란 얘기 똑같잖아. 내가 개수가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데닌의 개수가 얘 RNA가 25개인데 나머지 두 개 중에 얘랑 똑같잖아. 얘가 그럼 뭐다? 암호 가닥이라고요. 얘가 주형 가닥이라고요. 맞아? 그러면 주형 가닥하고 암호 가닥은 서로 상보적이어야 되니까 아데닌이 15개면 그거 맞은편에 있는 암호 가닥에는 타이민이 15개가 있어야 돼. 그치? 타이민이 15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없는 여기 타이밍 25개고 여기 25개네. 그러면은 여기 RNA에는 타이민이 없잖아. 얘랑 염기가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타이민 대신에 뭐가 있는 거야? 유라실이 15개가 있는 거죠. 맞지? 유라실이 15개가 있어야 돼. 그럼 나머지는 일단 봐야 되겠다. 문제를 보자. 거기 힌트가 하나 있네. RNA 가닥에서 U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G가 1.5래. 야, 1.5란 얘기는 뭐지? 2분의 3이란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은 RNA를 이루는 염기 총 개수가 100개잖아. 맞지? 그럼 100개 중에 이 말을 해석하면 아데닌하고 구아닌의 개수를 합한 것은 전체 100개 중에 5분의 3만큼이란 얘기야. 맞지? 2대 3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유라실하고 사이토신이라는 염기의 개수 합은 전체 100개 중에 5분의 2만큼이라는 거야. 맞지? 그럼 요거 얼마가 나오니? 60개란 얘기고요. 요거 40개란 얘기잖아. 근데 지금 봐봐. 아데닌이 몇 개야? 얘가 25개거든. 맞지? 그럼 구아닌 몇 개여야 돼? 35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RNA의 구아닌이 35개인 거야. 사이토신은 몇 개야? 여기 유라실이 15개거든? 그러면 사이토신하고 합쳐서 40개가 나야 되니까 사이토신은 25개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35, 25면 얘네도 뭐야? 35와 25다. 개수가 동일하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는 상보적이어야 되니까 얘가 35면 여기가 35가 돼야 되는 거고 얘가 25면 얘 사이토신은 맞은편에 구아닌하고 결합하는 애니까 여기 25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유라실은 보나마나 빵개여야 되는 거지. DNA니까. 그치? 그럼 이제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니은이 얼마야? 니은. 지금 니은 얼마니? 35개. 미음은 얼마야? 25개. 그 다음에 지읒은 얼마야? 15개니까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럼 그래서 보기 기억이 일단 맞는 말이고. 선생님 얘기했지? 가하고 다는 서로 어떻다? DNA를 이루는 두 가닥이다. 그치? 그러면 가는 DNA 가닥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 전사에 이용되는 게 누구다? 주형 가닥이잖아. 누가 주형 가닥이라고 했어? 가가 주형 가닥이다. 그치? 가가 주형 가닥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또 틀렸다. 맞아?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린 거 아까 하나 있었는데 지구 시스템 쪽에서 13번이었나? 13번도 많이 틀린 것 같던데 13번, 14번 많이 틀렸나?
14번. 14번. 넌 또 15번을 또 틀렸고. 그지? 자. 일단 13번 봐볼게. 이거는 너희 학교 기출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학교 기출문제인데, 자, 지구 시스템 각 구성 요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 야, 탄소가 어디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 그랬지?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중에 어디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 탄소는? 직권이라고 그랬다. 직권. 탄소의 양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다? 직권이다. 꼭 기억해라. 직권에 가장 많다. 직권에서도 어떤 형태로 그러면? 어떤 형태로? 탄산 칼슘이라고 하는 석회암의 형태가 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야. 알겠어? 꼭 기억해야 돼. 물론 직권에는 화석연료 형태로도 들어있기는 한데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석회암이 훨씬 많은 거야. 알겠어? 자, 일단 보자. 자, 기억.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A양이 증가하냐? 자, 기권에서 지금 봐봐. 기권에 들어있는 탄소가 A 과정이 수권으로 이동하는 거거든. 자,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들어있어요. 그게 물에 녹으면 탄산이온이 되는 거야. 또는 탄산수소이온이 되는 거야. 기체가 물에 녹는 거잖아. 기체의 용해도와 관계가 있어. 니네 차가울수록 사이다가 맛있잖아. 그 이유는 탄산가스가 많이 녹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A 과정이잖아, 문제에서. 그치? 그래서 A 과정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고, 화산이 분출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니네 화산 분출되면은 화산가스라는 게 나오거든? 화산가스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수증기고요. 그 다음 많이 들어있는 게 뭐다?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그래서 화산가스가 나오면 탄소가 공기 중으로 다시 또 들어가게 되는 셈인 거예요. 그러면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고, 디귿. 지구의 탄소는 방금 얘기했지? 봐. 화석 연료보다는 석회암의 형태가 훨씬 많다. 그지?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 됩니다. 자, 14번. 자, 거기다 한번 써봐. 이거 니네 예시들이 누구하고 누구 상호작용인지 알아야 되거든. 니네 태풍 나오면 무조건 어디하고 어디다? 기권과 수권이야. 기권. 태풍이 발생을 한다. 이거는 기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알겠지? 기권과 상호작용. 자, 그게 지금 기억이래잖아. 기억. 그지? 그러면 A에 들어갈 게 뭐야? A가 수권이 돼야 되는 거네. 그치? 여기 A에 들어가는 게 수권이 돼야 되는 거네. 요 옆에다 할까? 옆에다? 자, 선생님 요거만 풀고 쉬는 시간 줄게. 조금만 참아.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A 써져 있고 여기 기권 써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요 과정이 기억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수권인 거지. 맞아?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물음표인데, 니은은 어떤 현상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거고, 자, 디귿은 뭐가 나오냐면 증산작용 나오지. 식물의 증산작용. 증산작용이 뭐야? 사람이 땀 흘리는 거랑 비슷하게 식물 몸속에 있는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생물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거야. 생물권과 기권. 그럼 그게 디귿이래. 자, 여기 C라고 써져 있는데 요게 디귿이네.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겠어? 생물권이 되겠다. 그지? 이게 C래. 그럼 여기 보나마나 B는 뭐다? 기권, 수권, 직권 되겠다. 그지? 직권.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니은인 거다. 그지? 그럼 여기 물음표에 들어갈 예시는 직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화산활동. 아까 얘기했지?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같은 게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지? 아니면 바람 불어서 모래 언덕 날아가는 거, 버섯바위 같은 거 생기는 것도 여기에 또 해당이 될 수 있어.
아, 또 얌생이처럼 또 그렇게 해놨네 또. 샹 여기는 또 2개 해놓고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기권이 원인이고 직권이 영향을 받는 거야. 자, 양쪽은 상관이 없는데 화살표가 한쪽으로 돼 있으면 얘가 원인이고 얘가 영향인 거야. 기권이 원인이 돼가지고 직권이 영향을 받은 거. 아까 얘기했던 버섯바위가 대표적이야. 버섯바위 같은 거. 그럼 아무튼 봐보자. 야, A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뭐지? 바닷물이잖아. 근데 바닷물은 몇 개 층이야? 4개 층이라고 낚이면 안 돼. 어떤 애 이거 쓰고 있더라고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바닷물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3개 층으로 나뉜다 그랬지? 그래서 4개 층이 아니라 3개 층이고요. 니은에는 화석연료 연소, 자 아까 얘기했어요. 화석연료를 태워서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 얘네 사이에 상호작용은 맞거든. 화석연료를 태워서 공기 중으로 CO2가 들어가는 건 화살표가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그지? 직권에서 화석연료를 태우잖아. 그리고 태웠을 때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니은 보기가 맞으려면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화살표가. 근데 지금 화살표가 요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틀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야. C는 생물권이지. 선생님 뭐라 해요? 생물권은 우리 사람과 같은 생물 자체도 생물권이지만 걔네들이 분포하는 영역을 다 포함한다 그랬지? 그래서 생물권은 기권, 수권, 직권에 두루두루 걸쳐 분포한다. 그러면 디귿은 당연히 맞는 말이 돼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